안녕하세요. 오늘 몇 쪽 보시냐면요. 2장부터 들어갑니다. 21쪽 보시겠어요? 21쪽. 21쪽 보시면은 제2장, 전류의 열작 확작용 있죠? 여기부터 우리가 진행할 텐데, 제2장부터 봅니다. 제2장. 제2장에 보시면은 바로 전류의 열작 확작용인가요? 제2장 봅니다. 전류의 열작용인가 제목이? 전류의 열작 확작용인가요? 전류의 출제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제2장 전류의 열작용과 확작용인데 출제 빈도는 많이 나왔자 하나, 안 나올 때는 빵 문제. 출제 빈도는 거의 없고요. 1시간 정도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그럼 제2장 전류의 열작용과 확작용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전력과 첫 번째가 바로 전력과 전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력이죠. 전력입니다.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비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소비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비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소비전력, 즉 전기를 사용한다 해서 소비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비전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을 평균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전력? 평균전력. 또는 이거를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냐 이것을 유효 뭐가 되냐? 전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을 소비한다 해서 소비전력인데 그래서 소비전력과 평균전력과 유효전력은 다 같고요. 요걸 몇 자로 줄이면? 2자로 줄이면 짤막하게 전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전력, 소비전력만 외워두시면 안 되고요. 왜냐 문제에서는 소비전력이라고도 묻지만 요걸 우리는 평균전력, 유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뭐가 볼일을 본 다음에 우리가 화장지나 휴지를 제가 뭐야? 닦잖아요. 그러면 휴지나 화장지를 달라고 때 어떤 분은 휴지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화장지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휴지라고 하면 뭐, 휴지라고 하면 알아먹는데 화장지라고 하면 뭐야? 못 알아먹으면 대화가 안 되겠죠. 우리가 휴지나 화장지나 똑같습니다. 뭐 뒷간이나 변소나 화장실이나 같듯이 전력, 소비전력, 평균전력, 유효전력은 다 똑같은 동의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비전력, 전력은 어디에서 전력이 소비가 되냐 기억합니다. 바로 저항 성분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어디에서? 저항에서 뭐가 되냐면은 전력을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저항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저항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제 약속 잡은 거 아니고 전기쟁이들이 나름대로 다 약속을 잡은 거죠. 우리는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울어는 뭘 쓰냐 하면요. 대문자 뭐가 되고 R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저항의 단위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우리가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쓰냐? 이렇게 생긴 오음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어떤 뚜렷한 말이 없는 한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고 기울어는 R이고 단위는 이렇게 생긴 오음을 씁니다. 그럼 제가 이 저항 양 단자에 제가 요 저항 양 단자에 뭐를 갖다 거냐면 이렇게 전압을 제가 이렇게 갖다 겁니다. 뭐를 갖다 건다는 거야? 전압을 제가 이렇게 갖다 그래. 뭐를? 전압을 겁니다. 전압을 이렇게 그래. 그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걸면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르죠. 이걸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른다 해서 흐를 유자를 따서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직류전압원입니까? 교류전압원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직류교류. 요거는 직류입니다. 그러면요,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냐면은 극성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 극성. 극성이라는 것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요 긴 쪽이 바로 뭐가 되고 플러스고 짧은 쪽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그럼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그럼 전류 방향은 어느 방향? 요 방향이 바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I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요? 저항에 들어가죠. 그럼 저항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 뭐가 전력을 소비합니다. 전기를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를 쓰기 때문에 한전에 항상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저항이라는 놈 때문에 전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 들어가면 이 저항에서는 전기를 뭐가 되냐?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소비전력을 우리는 기울어는 뭘 쓰냐? 기울어는 이렇게 대문자 P자를 써서 나타내고요.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하냐? 즉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뭐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I 자승의 R이 있고요. 또 공식이 뭐가 있냐면 바로 R분의, 즉 뭐가 있냐면은 요 R분의 뭐가 되냐? V제곱이 있습니다. 나중에 6장에 들어가면 6장에서 우리가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뭘로 또 배우시냐 하면은 바로 VI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배웠는데 이게 바로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력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요. W라는 뭐가 되고 와트의 단위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요 식의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 식과 요 식과 요 식은 다 뭐예요? 같다는 거잖아요. 같다라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 간의 결과치는 똑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세 개는 같은 거니까요.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편하겠지만은 수강생제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는 이거 아무거나 풀면 된다 했으니까 어떤 문제 이걸 갖고 풀었더니 답이 나오긴 나오지만 굉장히 돌아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거 갖고 풀었더니 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세 개는 같은 거니까 원래는 어떤 걸 갖고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대입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식의 사용법을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소비전력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내가 요 식이죠. 요 I 자승 R이라는 내가 요 식을 쓰고자 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 전류.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전류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소비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요 식 갖고 풀면은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 R분의 V제곱이라는 요 식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하면은 조건이 붙어야 돼요. 무슨 조건?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전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소비전력 구하라 그럴 때는 무조건 요 식 씁니다. 딴 거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바로 뭐냐? 요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2장에서 쓰는 문제는 아니고요. 몇 장에서? 6장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6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소비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요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라는 단어가 전압 전류가 모두 다죠. 그래서 전압 전류가 모두 다 언급이 된 상태에서 주어지고 소비 전력을 구하라 그럴 때는 그때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식에서 참고로 또 알아둘 것은 요 코사인 세타가 단독 문제입니다.
그럼 출제자가 이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라고 문제 이제 출제자가 물을 거야.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우리는 이걸 용률이라고, 용률. 그럼 이 용률과 같은 말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동의어죠. 이게 바로 뭐냐? 유효율입니다. 유효율.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굴 찾던지 용률을 찾던지 또는 뭘 찾아야 돼요? 유효율을 찾습니다. 반대로 용률, 유효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코사인 세타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공식이 소비자를 구하는 공식인데 사용법은요. 문제에서 전류라는 단어만 주어지고 딴 건 없고요. 눈에 띄는 건 전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비전류 물을 때는 이걸 쓰고 이번에 문제를 풀었는데 전류 자체는 없고 전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소비전류 구하라. 그러면 이걸 쓰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어떤 경우이냐?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라는 단어가 모두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소비전류 구하라 그럴 때는 요 식을 쓰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전압이라고 부르죠. 전압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전이차를 뜻하고요. 요 I라는 것은 뭐예요? 전압을 걸면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흐를 율자를 따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류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는 전압 꼽으니까 전기가 통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전압 꼽으니까 플러그 꼽으니까 전류가 흐른데 라고 표현 잘 안 하죠. 전기를 좀 배우신 분들은 전기보다는 전류라는 용어를 쓰지만 전기를 전혀 안 배우신 분들은 간단히 플러그 꼽으니까 램프에 전기가 들어가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류. 그래서 전기, 즉 전압을 갖다가 하면 전기가 흐르는 게 맞는데 전기 흐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전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R은 바로 뭐예요? 저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예, 배웠으면 써먹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사용법은 문제 풀면서 할 테니까요. 필기하실 거 있으시면 저거를 필기를 하십니다. 예. 몇 쪽 보시냐면요.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3페이지. 예, 23페이지 문제 1번 보시면 1번 문제가 뭐냐? 전력을 나타낸 식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 전력을 나타낸 식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전력,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것 중에서 보기를 찾는 거예요. 몇 번에 있어요? 바로 요 I-자승 R을 보기에 넣어놨죠. 몇 번에 넣었어요? 3번에 넣어놨나요? 답은 1번에다 몇 번? 3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2번 보실까요? 문제 2번입니다. 그러면 문제 2번이 뭐냐? 저항값이 주어졌는데 저항값이 몇 ohm이에요? 300ohm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이 주어졌죠. 소비전력이 얼마? 90kW 뭐가 되고 와트가 주어졌고요. 이번에 뭐에 대해서 물었냐? 전류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가 구하기? 전류 구하기. 그 300ohm짜리 저항에 전류가 흘렀더니 거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90kW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때 얼마짜리 전류가 흐르면은 90kW의 전력이 소비가 되냐? 즉 소비 전력이 주어지고 전류를 물은 겁니다. 그럼 소비 전력이 주어지고 전류를 물었으니 우리는 어떤 식?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무슨 값을? 전류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가 있죠. 우리가 소비전력 구하는 공식은 몇 개가 있냐? 3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3개 중에서 뭐예요?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찾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전류가, 즉 전류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소비전력 구하라고 할 땐 요거, 전압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소비전력 구하면 요것은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가 모두 다 주어지고 소비전력 구하라고 하면 요걸 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을 보니까 뭐는 있지만 전류라는 단어는 언급됐지만 전압은 없죠. 그래서 전류 단어 언급되면 무슨 공식 쓰냐면은 요 P는 바로 요걸 씁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I 자승의 R이라는 요 공식을 써서 풉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뭘 물었기 때문에 전류 물었으니까 알 필요 없잖아요. 제끼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나누기가 되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R분의 이렇게 P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요? 전류를 물었죠. 그럼 전류 물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야 돼요? 여기에 제곱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제곱이 빠지면서 여기에는 뭐가 씌워지는 거야? 루트가 이렇게 뭐가 되냐? 씌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면서? 제곱이 빠지면서 뭐냐? 루트가 씌워집니다.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푸시면은 그냥 그대로 대입할게요. P가 얼마야? 90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전력의 단위는 뭘 쓴다 그랬어요? 와트 쓰는 거죠. 그럼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닙니다. 무슨 와트야? 그냥 와트가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걸 와트로 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요 K 값을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전기에서는요. 단위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단위가 의미하는 수치만큼 곱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 K를 버릴 때는 K가 의미하는 것은 10의 몇 승? 3승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K를 버릴 때는 10의 몇 승 곱해준다는 거예요. 3승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단위 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K가 버리면서 10의 몇 승을 3승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거에 나누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한값이 얼마가 되고 3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 있죠?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용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쳐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계산기 치시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바로 17.3이라는 2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이 정답이요? 2번인가요? 2번으로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냐면은 문제 몇 번? 3번을 보실까요? 3번입니다. 문제 3번에 전압이 몇 볼트로 주어졌냐면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전력이 주어졌는데 전력이 얼마냐고 봤더니 전력이 얼마? 100와트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저항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주어진 거야? 소비 전력이 주어지고 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해서 물었으니 우리는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저항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식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개 중에서 하나 찾아야 되죠. 찾는 방법은 잘 보시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뭐는 전압은 주어지지만 뭐가 없어요? 전류라는 말은 없죠. 그 문제에서 전류 나오면 요거, 전압 나오면 요거, 전압 전류 다 나오면 이걸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의 특징은 뭐는 있지만 전압은 있지만 전류가 없으니 요것은 어디에다가 전압이 주어진 바로 어떤 식? R분의 V제곱인가요? 요 V제곱이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물었으니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바로 요 R, 저항에 대해서 물은 거 맞죠? 예, 저항에 대해서 물었어요. 분자를 물은 거예요? 분모를 물은 거예요? 분모. 분모는 무슨 변화예요? 자리 변화죠? 요걸 여러분이 자리를 변화시키며 요것은 뭐분의 P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P값은 얼마가 돼요? P값은 얼마? 100이고요. 전압 몇 볼트가 돼요? 100에 뭐가 되고 제곱입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3번이 나옵니다. 3번.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봅니다. 4번. 예, 문제 4번이 보니까 1마력이 주어져. 1마력. 그 마력이라는 것은요. 전력, 와트보다 센 놈이 바로 마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마력이는 마력. 읽을 때 마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1마력은 몇 와트냐입니까? 라는데 1마력은 얼마? 이거 내우셔야 됩니다. 얼마? 1마력은 얼마?
745가 되냐? 유가트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정해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마력은 몇 와트냐고 보는데 와트보다 센 게 마력입니다. 그래서 1마력은 몇 와트냐? 얼마? 746와트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몇 번이고 2번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 게 몇 번이냐면은 5번이죠. 5번 보시면 5마력을 5마력. 이게 마력, HP가 마력입니다. 예, 5마력은 몇 와트냐고 물었어요. 5마력은 몇 와트냐? 우리 1마력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746이죠. 여기에 또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5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와트가 뭐가 돼요? 그래서 1마력은 몇 와트? 746이에요. 5마력을 물었으니까 1마력은 746이니까 곱하기 얼마? 5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면은 얼마죠? 3730, 4번인가요? 이렇게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여기까지 바로 뭐야? 전력이라는 놈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 아까 뭐가 있냐면은 전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전력량 식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바로 단위가 중요해서 식을 적어야 돼요. 그럼 우리 전력량을 기울이는 W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전력량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력에다 뭐를 곱한 거야? 시간을 곱한 게 바로 전력량입니다. 다시 전력량이라는 것은 바로 기울어는 W, 와트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전력량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전력의 시간을 곱한 게 바로 전력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 단위예요, 단위. 이거 단위 볼까요? 우리가 항상 전기에서 나오는 단위는요. 요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수식어에 의해서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력량이라는 것은 요 식에 의해서 단위를 만들면요. 이 P, 전력의 요 P죠. 요 P가 바로 전력인데 우리 전력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W, 와트가 되죠. 그 다음에 T가 바로 뭐예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세크라는 초를 쓰죠. 그 와트 세크가 바로 전력량의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와트 세크는 뭐와도 같다? 뭐와도 같을까요? 줄과 같다라는 요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골이죠? 이게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출제자가 제일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냐고 물으는 뭐냐? 와트세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트세크와 같은 단위가 바로 줄입니다. 그래서 줄과 같은 단위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와트세크 요 놈을 찾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전력량 식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21쪽 보시면 21쪽. 21쪽 보시면은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필기하시면 필기하시고요.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 그 참고를 보시면 내용이 뭐냐? 1와트 아워는 몇 G라고 되어 있죠. 참고해가지고 당구장 표시에서 참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부분입니다. 한번은 왜 그렇게 나온지 설명할 텐데 이 참고라는 부분은 외우는 게 편하면 속 편하다는 거죠. 왜냐?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외우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문제는 1와트 아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1와트 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야. 근데 외우는 게
편하니까 외우십니다. 한번 풀어는 드릴게요. 그러면 1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다는 거야? 와트 뭐가 되냐? 세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럼 첫째 제가 1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1와트/아워는 몇 와트 세크가 되느냐? 라는 묻는 문제하고 같은 거 다른 거야?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줄의 단위와 같은 게 와트 세크였기 때문에 1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묻던지 1와트/아워는 몇 와트 세크가 되냐? 라고 묻는 문제나 같은 문제가 돼. 왜? 이거와 이거는 뭐니까?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나 이걸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1은 뭐가 돼요? 1 들어가고요. 곱하기 들어가고 와트죠. 아워는 뭐예요? 시간이고 세크는 초입니다. 그럼 아워는 시간이고 세크는 초기 때문에 시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꿔요. 그럼 1시간에 몇 분? 60분이 되고요. 1분에 몇 초? 60초가 됩니다. 이걸 해서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1와트/아워는 얼마? 3600줄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그걸 그냥 외우는 게 낫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제자가 1와트하고 나오고 몇 줄이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그냥 답은 3600. 외우는 게 편하게 빠르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 주로 잘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또 이제. 아, 6번이죠? 25쪽입니다. 아, 25쪽에 6번을 보시면 6번 문제가 뭐야? 전력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를 물은 겁니다. 우리 전력량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와트 세크죠. 와트 세크는 뭐와 더 같다? 줄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세크.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문제 7번. 1와트 세크는 뭡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와트 세크는 뭐와 더 같다? 줄과 같죠. 그래서 1와트 세크는 뭐와 더 같냐면은 1줄과 같다는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고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 몇 번이요? 4번 보실까요? 문제 4번입니다. 네, 문제 4번 보세요. 문제 8번이죠. 8번입니다. 문제 8번에 4와트/아워는 하고 물었네요. 우리가 4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냐면은 와트 뭐와 같다? 세크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럼 4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줄의 단위는 뭐와도 같기 때문에 와트 세크와 같기 때문에 4와트/아워는 몇 줄입니까? 라는 말이나 4와트/아워는 몇 와트 세크가 되는 말이냐, 몇 와트 세크가 되냐라는 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나 요걸 이렇게 바꾸라는 말인가 같은 겁니다. 그럼 제가 요 놈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4 들어가죠? 예, 4 이렇게 들어가고요. 곱하기 와트죠. 아워는 시간이고 세크는 초죠. 시를 초로 바꿉니다.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가 돼요. 여러분이 요걸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가 이렇게 나오나요? 예. 14,400 나오는 거 돼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예. 다 몇 번이 정답이고
1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있는 문제만 넣어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바로 21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력과 전력량을 마무리 진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두 번째 보면 줄 법칙이라고 있죠. 예,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예,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잠깐 1번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줄 법칙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네 번째가 줄의 법칙입니다. 줄, 사람 이름입니다. 줄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이걸 한 거죠. 이걸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선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전선을 만지면은 어떤 느낌이 나요? 차가운 느낌이 나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전선 만져보셨나요? 그럼 전선 만지시면 차가운 느낌 들어요? 따뜻한 느낌 들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한번. 그럼 차가운 게 정상일까요? 따뜻한 게 정상일까요? 만져는 봤는데 뭐 따뜻할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이 뭘까요? 예, 찬 게 정상입니다. 만졌는데 따뜻하다. 그럼 빨리 나오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저 불납니다, 이제.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예, 규격을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량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량은 1페이지인데 엄마가 2페이지 하려면 뭐가요? 저희 집 딸이 있는데 애가 공부하기를 싫어요. 저는 공부하라 말을 안 하는데 또 엄마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1페이지를 걔 야한 건 1페이지인데 엄마가 2페이지를 줘요. 그럼 1페이지까지 했는데 2페이지를 못 해요. 그 엄마한테 돼지기 또 맞죠, 이제. 울면서 합니다.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선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어야지만 정상인데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든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따뜻한 느낌이 나냐면요. 여기 요 능력치를 오버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양은 1페이지인데 2페이지를 하려고 하니 뭐예요? 머리에 가부가 걸리고 하기는 싫고 약간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선에 전류감 열이 발생하는데 요 놈이 능력치가 만약에 1A다. 그러니까 요 놈은 1A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1A를 초과합니다. 즉 2A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굉장히 발생해요. 그래서 요걸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난다는 것은 이 규격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선의 규격이 제대로 된 전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전선을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드냐 따뜻한 걸 드냐고 여쭤본 이유가 전선은 차가운 게 정상이고요. 따뜻한 게 바로 뭐가 되냐? 비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전선의 무조건이에요.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에서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뭐라고 불러요? 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얼마만큼의 열이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공식이 바로 줄법칙, 발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에서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열을 줄열이라고 부르고 얼마만큼의 열이 나타낼지를 공식, 숫자로 나타낸 공식이 바로 줄법칙, 즉 발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누가 줄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줄법칙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즉 전류에 의한 열 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줄법칙입니다. 출제자가
전류에 의한 열 작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줄 법칙을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그럼 줄 법칙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이 전선에서 열이 나온지를 따진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즉 발열량 구하는 공식인데 이때 발열량 구하는 공식을 기호로는 뭐냐? H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이 발열량 H라는 것은 얼마냐? 기억합니다. PT입니다. 그래서 0.24에 뭐가 되냐? 예, PT입니다. 이제 요식을 다시 씁니다. 그 요식을 다시 쓰시면은 얼마냐? 0.24에 P가 바로 전력이죠. 그럼 제가 지웠지만은 우리가 전력을 우리가 이 P, 전력 P 대신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P 대신에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선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고요. 단위로 우리 발열량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칼로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줄 법칙, 발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어쩔 때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뭐 그 시험해. 그래서 우리는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줄 법칙도 이제 2장에서 2장에서만 중요하다 그러죠. 2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줄 법칙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무조건 열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한 적게 발생 그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열은 발생하는 거고요. 그때 그 발생한 열을 우리는 줄열이라고 부르고 얼마만큼 열이 나타나냐 발생하냐를 나타내는 공식이 줄 법칙 즉 발열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에 호용전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비 때 배우겠지만 그 호용전류라는 것은 바로 이 전선의 호용가 요 놈의 호용전류가 2A다라고 했을 때요. 요 놈은 2A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돼요? 2A를 초과합니다. 즉 3A가 되겠죠. 그 2A가 아닌 3A가 흘러가게 되면 뭐 3A 이상이 되니까 그럼 3A 이상이 돼 버리면 요 놈이 버티질 못해요.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열이 뭐예요? 과하다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건 굴이고요. 요 구리 안에다 뭐를 감았어요? 절연 물질을 감았는데 이 절연 물질이 뭐냐? 녹아요. 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진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열이 너무 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선은 규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전선이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나면은 요거는 비정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어컨 있잖아요. 스탠드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는 차단기를 할 때 일반 여러분 가정집 콘센트에 꼽지는 않아요. 별도의 차단기, 배터리 차단기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 에어컨을 여러분 우리가 벽걸이 있죠. 벽걸이는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이나 돼지고기에 꼽으면 되는데 스탠드형은 여러분 그냥 일반 가정집에 꼽게 되면요. 처음에는 멀쩡한데 이게 한 시간 정도 사용하다고 차이는 있겠지만 한 시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풀로 꼽는 그 자리에서 뭐가 발생해요? 불이 모르르락 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불나면 무조건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불나면 뛰어나가야 되죠. 어디로? 집 밖으로 나가면은 나중에 여러분 배신자가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차단기에 가가지고 그 차단기를 내려줘야 됩니다. 전기를 끊어줘야 될 거냐.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은 살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차단기를 꼭 뭐냐?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전기가 왜 흐르는 거야? 전압이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를 내려주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잠깐 동안 거기서 불이 나죠. 이제 그걸 이제 끄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만 백날 꺼봐요. 불은 계속 납니다. 이유는 뭐예요? 전기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요. 불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콘센트 이런 데 불이 나게 되면 무조건 차단기를 내리는 게 정석입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줄 법칙 갖고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벗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21쪽 보시면은 21쪽에 참고사항이 있죠? 요거는 또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그 참고 보시면은 1줄은 얼마? 0.24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이 또 별도로 봐두십니다. 예, 혹시라도 간혹가다 묻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쪽이냐? 25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25쪽의 9번 보세요. 예, 25쪽의 9번을 보시면요. 예,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무슨 법칙이야? 예, 줄 법칙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뒷장 넘기시어서 예, 26쪽에 10번 한번 보시겠어요? 10번입니다. 10번에 줄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 계산식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예, 줄 법칙, 발열량 계산 공식 중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세 개 중에 몇 번이가 있어요? 요 두 번째 걸로 보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지금 요거는 곱하기니까 곱하기라는 것은 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없는 겁니다. 역시나마. 예, 그래서 다음 몇 번이고 예, 1번이죠. 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이제 문제 11번 보십니다. 11번. 네, 몇 쪽 보시냐면요. 26쪽에 11번 보시겠어요? 11번입니다. 11번. 컨닝을 하셔야 되니까 옆에다 붙입니다. 11번에 저항값이 주어졌는데 저항값이 얼마냐고 봤더니 10이라고, 아니 1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몇 암페어다? 10암페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아니, 1암페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얼마냐고 봤더니 시간이 얼마? 1분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때 뭘 물었냐면은 발생하는 발열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단위를 뭘로 물었어요? 킬로칼리 물었습니다. 그럼 100ohm짜리 전선에 1A 전류가 1A가 1분 동안 흘렀더니 그 전선에서 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할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죠. 그러면 줄 법칙, 발열량 구하는 공식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몇 번이냐? 두 번째 식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 푸냐면 여기에다 풉니다. 얼마냐면 0.24에 I 뭐가 돼요? I 자승의 RT에다가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얼마? 0.24가 나오고요. 곱하기 I 값이 얼마죠? 1제곱이고요. R 값이 얼마? 10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게끔 됐어요? 세크라는 뭘 쓰냐면은 초 단위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 뭐예요? 분이죠. 그럼 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꿉니다. 그럼 1분에 몇 초? 60초잖아. 그럼 바꿀까요? 그럼 1분에 몇 초니까 60초가 들어가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계산기로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 계산기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열량을 물었으니까 단위는 뭐가 돼요? 칼로리가 들어가겠죠? 근데 출제자가 무슨 칼로리를 물었어요? 킬로칼로리로 물었죠. 그럼 킬로는 10의 몇 승? 3승입니다. K는 10의 몇 승? 3승. 그럼
K가 들어간 대신에 공 몇 개를? 3개를 삭제해서 1개, 2개 여기서 찍죠. 그래서 얼마? 1.44가 됩니다. 다음 몇 번이고? 1.44. 4번인가요? 예,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럼 문제 12번을 보시겠어요? 12번입니다. 그럼 12번 문제는 뭐냐면은 저항값이 주어졌는데 저항값이 얼마? 500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네. 전류가 몇 암페어? 1암페어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네. 시간이 몇 분? 1분이라고 주어졌죠. 이때 발생하는 발열량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맞나요? 단위를 뭘로 물었죠? 다행히 그냥 칼로리로 물었네요. 우리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가 발열량 구하는 공식인데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은 몇 번이냐? 이것도 바로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 들어가면 얼마니? 이것은 바로 0.24에 뭐가 되냐? I 자승 R에 똑같이 T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얼마? 0.24가 될 거고요. 곱하기 I 값이 얼마죠? 1제곱 곱하기 R 값이 얼마? 500 주어지고 곱하기 T가 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기 때문에 세크 초를 씁니다. 개소리는 초. 그럼 지금 시간이 주어진 이게 뭐로 돼 있지? 이게 분으로 돼 있었죠? 여기 시간이 몇 분이냐? 1분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분을 초로 바꿉니다. 1분에 몇 초? 60초. 이렇게.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12번인가요? 답은 4번인가요?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겠어요? 1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은 바로 전력이 나오는데 전력이 몇 와트? 500와트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1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물었냐면 발열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단위를 뭘로 물었을까요? 킬로칼로리로 물었나요? 일단 전기는 단위가 좀 중요합니다. 단위에 의해서 답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선의 500와트의 즉 전선에 500와트의 전력이 1시간 동안 소비가 됐다. 이때 전선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입니다.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발열량 구하는 공식은 어떤 거야? 0.24에 뭐가 되고 PT가 되는 거죠.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0.24에다가 곱하기 P가 얼마? 500 주어졌고 이제 T잖아요. T가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쓰냐면은 세크 초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뭐야? 1시간. 시간을 뭐로 바꿔요? 초로 바꾸죠. 1시간에 몇 분? 60분. 1분에 몇 초? 60초.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얼마? 이것은 3인가요? 4인가요? 3인가요? 3이죠. 3인가요? 4, 3이구나. 예. 이렇게죠. 나 공 몇 개가 붙어요? 3개. 그 다음에 단위는 원래는 뭐야? 원래는 칼로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로 물었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를 물었으니 킬로가 들어간 대신에 공 몇 개가? 3개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냐면은 430 몇 번 있어요? 가번인가요? 네, 가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까지 풀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시면은 16번이 있는데요. 제가 좀 쉬었다가 빨리 2장만 무조건 3장까지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